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신성병에 대하여의 저자는 고대 시대에 가졌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 정말 당시로는 아주 획기적인, 혁명적인 생각이죠. 혁명적인 생각. 참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너무나 비슷하긴 하지만은 당시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신성병에 대하여의 저자들 또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있는 다른 책들을 보아도 비슷한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요컨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치료도 신에게 가서 빌거나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치료를 한다. 요즘 또 얘기하는 자연요법하고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자연적인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나타난단 말이죠. 과거에도 이 이전에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만은 있어도 거의 뭐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는데 이 무렵이 되면은 돌연 그런 생각이 뚜렷이 드러나죠. 물 밑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가 이제 물 위로 그것이 떠오를 만큼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변화가 고대 그리스에서만 일어났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자 의라는 한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글자를 쓰죠. 의학, 의술할 때 이 글자를 쓰는데 이 글자는 한 2000년 전쯤 만들어진 글자랍니다. 당시로는 새로운 글자입니다. 그전에는 어떤 글자를 썼는가 하면은 요 왼쪽에 있는 글자를 썼습니다. 두 글자를 비교해 보면 위에 부분은 같지요. 아래 부분이 다릅니다. 요즘도 작은 옥편을 찾아보면 이 글자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조금 제법 큰 옥편을 찾으면 이 글자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요. 과거에 사용하고 지금은 옥편에만 남아있고 이젠 사용하지 않는 글자예요. 자, 아랫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이 옛날에 쓰던 의자는 무자죠, 무당을 뜻하는 그 무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당이 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술이라는 게 무당이 하던 일입니다. 새로운 글자, 2000년 전에 생긴 당시로 이제 새로운 글자 보면은 아랫부분이 유자죠, 유. 근데 글자가 합성되면서 삼수변이 떨어져 나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삼수를 합치면은 주자, 술주자죠, 술주자. 술은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다 그러죠. 그리고 약이란 뜻이에요. 약. 약을 써서 하는 행위, 치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료 행위와 비슷한 것이죠. 저 두 글자가 오래된 글자와 새로운 글자가 몇백 년 동안 서로 경쟁을 합니다. 각축을 하다가 결국은 옛날 글자가 지고 새로운 글자가 이깁니다. 무당이 하는 일과 약을 써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술과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술이 이긴 것이죠. 초자연적인 것과 어떤 자연주의적인 것에 경쟁해서 자연주의적인 또는 합리적인 경험적인 것이 이겼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서양에서 히포크라테스 전집이 편찬되고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의사가 나타나고 병에 대한 해석이 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생기는 자연현상이라고 그런 주장이 나왔을 무렵에 중국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글자만 봐도 그걸 갖다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그리스에서뿐만 아니라 인도나 중동 그런 지방에서도 고대 문명권에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요컨대 합리적인 의학의 출현은 고대 그리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시 대표적인 여러 문명권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고대 그리스를 얘기하고 히포크라테스를 얘기할지? 왜 그럴까요? 아직 학문을 서양이 주도한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연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일이 고대 그리스에서만 생겼던 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시죠? 합리적 의학이 이제 출현합니다. 그 전까지의 그런 비합리적이거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데서부터 변화가,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는 합리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만은 오늘날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떠들쳐 보지만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사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진 책입니다. 불과 200여 년 전까지, 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의서였습니다. 의학책이었어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훌륭한 의사가 되고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전집을 바로 옆에다 놓고 정말 수시로 떠들쳐 봐야 됐지만은 이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200여 년 전에 의학의 어떤 특성,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2000년이 넘게 서양을 지배했던 그런 의학은 이제 수명을 다하고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대신에 새로운 현대 의학이 그 자리에 그 폐허 위에 새롭게 탄생한 겁니다. 같은 서양에서 발생한 의학이지만은 근대 이전의 의학과 근대 이후의 의학은 정말 천양지차라고 얘기할 정도로 연결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단절되는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의학을 현대 의학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또 한 가지 근거를 얘기하자면은 의사, 오늘날의 의사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굴까?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역시 고대 그리스에까지 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의사는 직업적인 의사죠. 전문적으로 의료 행위만을 하는 사람이죠. 낮에는 농사 짓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환자를 돌보는 그런 직업이 아니죠. 전문적으로 의료 행위만을 하는 그런 직업이죠.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시대 이전에는 방금 얘기했듯이